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럽의 국경 개방, 또 그리고 국제 유가, 또 높은 분들의 재테크 방법을 보고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또 주식시장 수급을 쭉 정리하면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유럽 국경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면은 전 세계 골고루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염병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 활동을 개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버티지 못해서 개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집에 있으라고 하면은 생계를 갖다가 정부에서 어떻게 다 책임져 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우리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도 감산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6월달까지 일단 감산 합의는 되어 있었는데 7월달까지 연장을 해서 하루에 97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 되려 그러면 아무나 국민의 대표잖아요. 아무나 국민의 대표가 됩니까? 뭔가 특출난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죠. 저 중에는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부의 부를 물려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몇몇을 살펴보면은 전문직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튼 이 경실련에서 분석을 좀 해봤다 그럽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분석을 했다 그래. 전체 다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30%인 88명 정도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라 합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3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서면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보니까 서면을 대표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여기 쭉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꿨다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 재산 공개해야 된다 아닙니까? 재산 공개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번엔 법 바꿔가지고, 이런 거는 참 잘 바꿔요. 바꿔가지고, 지금은 몇 동 몇 호가 없어졌다 그래요. 재산을 꽁꽁 숨기고 있다 그럽니다. 왜 저래 살아야 되겠나 싶어요. 정말로 오전에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국회의원들 무급으로 해가지고 스웨덴처럼 아예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스웨덴 월급은 받아요. 원룸에 살도록 하는 그런 정치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자, 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 선거를 하면 또 돈도 많이 안 듭니까? 그런 사람들일 거고, 그런데 그렇게 돈 번 걸 가지고 무엇을 사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됐죠. 여기서 하나 공부 좀 하나 해봅시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벤치마킹의 뜻은 이런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경쟁업체의 경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업체를 따라잡는 뭐 그런 전략이랍니다. 또 다른 뭐 정의를 보면은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자신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나 사례를 정하고 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전략 또는 뭐 교훈을 얻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국회의원을 딱 두고 그 사례를 딱 보고서 우리도 전략을 세워가면 되겠지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월급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아 억대 연봉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들은 이렇게 돈의 가치를 또 하락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벤치마킹하면 어떻게 돼요? 저 높은 분들이 집 팔아라 하면 팔아야 되겠습니까? 안 팔아야 되겠습니까? 주구들은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되었다 아닙니까? 사야 되겠지요. 예. 돈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 분석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는 엄청 사상 최대 실적을 달린다면서 수급을 딱 보면 세력들을 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목 팔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보면서 국민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높은 분들이 할 때는 은근슬쩍 따라가 보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스갯소리였지만은 하여튼 높은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재테크를 많이 한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주식 잘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부자 이야기도 좀 했고,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 주식 80%, 현금 20% 투자 전략을 그 보유 비중을 딱 유지한 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여러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냥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순환 매매하면 되는데, 순환 매매할 때 요 주식과 현금 비중을 잘 지키면서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또 현금 여유가 좀 더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 수급 좀 살펴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요만큼 매수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순매수를 좀 했네요. 또 특히나 의약품 쪽에 엄청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쪽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금융투자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또 많이 팔았어요. 의약품 쪽으로도 많이 팔았는데 일단 의약품주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좀 보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약품주 다시 입지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 4월 한 요 무렵부터입니다. 이때 외국인들도 떨어질 때 좀 샀어요. 샀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매수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도 순간적으로 떨어졌고 다시 올라 버렸죠. 참 오히려 이때 참 수급을 하고 있었다면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의약품주 오늘 어떤 종목 많이 올랐나 쭉 살펴보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쭉 정리해보면 일단 이렇죠.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최대한 많이 먹으시길 바랄게요. 또 그리고 셀트리온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때 마감 시향이 자주 나왔고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어요. 저도 참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못 샀었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몇 군데 더 살펴보면은 지금 부광약품 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부광약품 이 종목은 정말로 아름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2018년도에는 10% 주식 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2019년도 이때는 20% 무려 20% 주식 배당을 줬부십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요거 주식 배당하고 또 그냥 현금 배당하고 다 챙겨가지고 또 최근에 이렇게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부광약품 배당으로서 정말 참 고마운 종목이다. 저도 이 종목 많이 벌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 종목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보이는 일항약품. 자, 이거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사인이 많은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한 몇 년 전에 사서 계속 손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날라가지고 저는 플러스권에 일단 접어들긴 들었어요. 괜히 이 종목은 분석은 안 할 거예요. 여기 놓으니까 이야기만 하는 건데 또 제가 괜히 들고 있는 거 분석하면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석은 하지 않겠는데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많이 올라오고 신풍제약 이 종목 있잖아요. 이거 수급 분석표로는 별론데
이 최근에 파워가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매수 신호가 많이 떴었어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려고요. 지금 보면은 요거 파워가 플래닛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점권으로 분석되고 있고, 뭐 정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막 이때 사가지고 이때 묶고 있는 중이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 한번 보면은 요건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자, 이 종목 참 좋다. 이거 2015년도에 사가지고 요때 잘 한번 팔아먹고, 최근에 와 정말로 엄청나게 좋을 때 이거는 오히려 2019년도 요때가 저점이었네요. 자, 이때 참모들이 엄청 많이 매수해서 뭐 최근까지도 이렇게 매수했는데, 뭐 이러니까 세력들 지금 파워가에 대해서 계속 매수하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신풍제약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약품 쪽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고, 의약품주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은 10종목 정도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콜마, B&H, 코스맥스, 아모레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서서히 지금 예전에 지금 4월달입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하고도 관계도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뭐 올라고 하진 않겠습니까? 어떻게 뭐 올런지 안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국으로 오게 되면 또 요 종목들 다시 또 괜찮을 수가 있겠죠. 한학령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여튼 이런 종목들 화장품주가 최근에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괜찮은 종목들이 참 많고, 요 중에서 KG바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마감 시장에서 자주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도 보니까 요때 자주 좀 나왔었죠. 마감 시장에서.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면서 오르는 것은 거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보정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 돈 빌릴 때 좀 담보 이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니 보정 있나라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식을 살 때 이 주식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궁금할 때 보정 있나라고 물어보면 보정 있다. 무슨 보정?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 이게 보정이고, 아마 좀 더 확실한 보정은 요건 아닌데, 요건 지금 수익 중이네요. 외국인이 손해보고 있다. 이게 좀 더 확실한 보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살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튼, 뭐 좀, 지금 유럽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하는 것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렇게 전염병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지 못해서 지금 억지로 활동 재개를 하는 거 본데 좀 다소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투자 전략 좀 유의하시면서 뭐 오르면 오른 대로 뭐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또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또 현금이 너무 여유가 없고 주식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최근에 테마주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챙겨가지고 한 비율 정도는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